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임금 일자리를 얻게 된 거예요. 막 시급이 막 4만 원 막 그래요. 호주에 있으면서 연봉 1억도 막 찍어보고 이게 또 나름 아끼고 아껴서 막상 한국 딱 들어가니까 저 손에 딱 8천만 원이 딱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아 이게 확실히 적으면은 이게 어찌 됐건 간에 나의 무의식 속에 이게 남아서 시크릿 책 있잖아요. 간절히 하는 그 어트랙션 우주의 원리 해가지고 끌어당김의 법칙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또 강의를 뛰는 친구가 있어요. 그 박지혜라고 걔는 자기 목표를 다 적어요. 근데 그게 또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시크릿이나 뭐 별반 차이도 없는데 내용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이어리 강연을 하면서 밥벌이 하는 친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목표라는 거를 적어서 실현이 되는 것조차도 신기한데 그거를 이제 요청과 일치하는 장소를 찾을 수 엄청 신기한 거죠. 그게 이제 또 사람들도 되게 신기하게 받아들이고 그걸로 이제 먹고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목표가 생겼으면은 내가 언제까지 해야지 딱 결단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줍지 않아. 내가 그냥 나는 단순히 50평대 집에 살고 싶어 그런데 언제까지 할 거야 라는 게 없으면은 그냥 살고 싶은 거지. 이거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언제까지 할 거든 내가 예를 들어서 40살까지 난 50평 집에 살고 싶다 목표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내 나이가 지금 30몇 살인데 뭐 지금 제 나이 33살이고 그럼 7년 동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차근차근 해나가면은 50평대 서울에서는 한 2~30억 하니까 그 정도를 살 돈을 모으겠구나 라는 계획이 생기는데 그냥 나는 언젠가 50평대 집에 살 거야 이러면은 내가 60세에 살지 70세에 살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 언젠가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내가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딱 먹어야지 플랜이 나온다는. 그래서 나는 그냥 언젠간 50평대 집에 살겠지 이런 애매한 게 아니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확실히 저는 호주에 있었을 때도 확실히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국에 돌아가면은 못해도 한 5천만 원은 모아가야지 이런 목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고임금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도 했고 사막에 가서 광산 일을 하게 된 그게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또 근데 만약에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 나는 그냥 도시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외국인들이랑 즐겁게 놀고 내 생활을 서핑도 즐기고 막 이러고 살고 싶어. 근데 내가 그렇게만 머물러 있었다면은 그런 내가 고임금의 일자리에 대한 기회 내지는 한국 돌아와서 8천만 원을 손에 못 가지고 왔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변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도시에 머물지 않고 사막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 일단 갖다 저의 몸을 내던지고 그다음에 위험하다고 남들 편견을 가지는 이제 광산 일이지만 그런 거에도 나는 한번 도전해보겠다라는 이런 용기, 내 심적인 변화와 나의 환경의 변화를 내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그런 게 없었더라면 과연 그 한국 돌아왔을 때 그 수중에 8천만 원이라는 그 2011년도면은 2011년에 적어놨었던 목표를 과연 이룰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일단 내 목표가 생기면은 내 목표를 어떻게든 해내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되고 그 목표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그거를 위한 현재 상태에 머물지 않는 어떤 변화, 나의 심적인 변화 내지는 나의 환경적인 변화, 만나는 사람의 변화, 내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변화 이런 게 다 따라줘야지만 그 결과를 실제 현실 리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그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적어보신 꿈 내지는 목표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행동까지 언제까지 하겠다를 적으셨는데 이런 결단과 이제 변화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뭐 물건도 좋고 뭐 살고 있는 집,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가 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돼야지 내가 원하는 삶을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의 그 어떤 광산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흥미로우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 사업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특히 좀 그래요. 9세대 이제 저희 어머님 세대들이 대표적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도 편견이 많지만 대부분 편견 예전에 IMF 세대 때 막 급등하고 막 이게 막 했다가 순식간에 망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오해와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거 피라미드 아니냐, 뭐 하다가 망하는 케이스가 있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한 뭐 얼마치를 꼭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내지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잘 인지하고 가야지 그 사람들의 오해도 우리가 풀어드릴 수 있으면서 또 이제 그런 나이든 세대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모님 세대들을 통해서 이제 세뇌 교육을 받은 자녀들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어떻게 그런 오해와 편견을 잘 대처해 나가면서 사람들한테 좋은 기회와 뭐라고 그러죠? 솔루션, 좋은 기회를 알려줄 수 있는지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꼰대 아저씨의 노노노라는 이제 타이틀로 김은성 리더님 오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있는데 한 번씩 써주시면은 한번 드려보시면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목표는 커야 되고 꿈 역시 커야 되고 장기적인 목표와 이제 단기적인 목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내 꿈에 맞춰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현재 당장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이런 단기적인 목표가 또 나오게 되고 어떻게 할지 또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날지라도 몇 가지라도 해보시면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나올 거예요. 다만 목표를 정할 때는 항상 구체적이어야 되고 또 숫자로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언제까지 뭐 예를 들어서 성과에 뭐 80% 올리겠다, 50% 올리겠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여야 되지. 예를 들어서 행동을 할 수 없는 거는 뭐 나는 뭐 나의 생각을 뭐 이렇게 어떻게 바꾸겠다 하면 그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현재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서 8시간 묶여 있어야 되는데 나는 오전 미팅에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그런 거 위주로 한 번씩 목표를 잡아 보신다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해보는 시간으로 몇 분 정도 주시나요? 이거를 한 10분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0분 정도 펜이 없으시면 이스케이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메이 사업 그러니까 제가 할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이제 프로젝트를 짜서 뭐 직장에서 탈출을 하든 현재 만족스럽지 않은 삶에서 탈출을 하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느낄 때 뭐 시궁창까지 아니더라도 비교적 만족스럽지 않은 거 환경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일단 밑거름을 어디서부터 이게 설계를 해나가야 될까? 영화 설계 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 모르게 막 다 설계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려서 확 탈출하는 그러기 위해서 많은 플랜이 필요하다. 그런 거 기본적인 플랜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 뭐 그런 내용을 같이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한 20분 정도 말씀을 30분, 20분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카톡으로 일단 요약 내용을 하나 이제 바로 보내드릴게요. 요즘 보냈어요 카톡으로. 아직 안 갔죠?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순서로 이 사업을 좀 작전을 짜봐야 되냐. 뭐 직장을 벗어나기 위한 작전이 될 수 있고,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한 작전, 이제는 집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작전, 이게 다 시초가 되는데, 그게 아메이 사업이 베이스가 됐다 한다면은 왜 내가 처음으로는 아메이를 해야 되느냐. 이게 그 일반 사람들은 그 Y에 대한 분명한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단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회사를 나가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그럼 뭘 해야 되지? 근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 그렇게 되면은 오래 못 가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사이먼 사이닉이 말하는 골든 서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Y가 분명한 가운데 어떤 걸 할지 찾아야 되고, 그 어떤 걸 할지 찾았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찾아야지 그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나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 이렇게 크게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 사이먼 사이킥의 이런 골든 서클, 그러니까 Y 먼저 시작해서 what으로 가고 how로 가는 이런 사이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것이다 라고 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평범한 삶을 사는 거고, 또 이제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왜 현실을 극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유가 생기면은 내가 그 극복을 한 다음에 어떤 꿈을 이룰 수 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꿈꾸는 다락방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R은 VD라고 선명하게 시각화해서 상상을 하면 현실이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고 뭘 함으로써 어떻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마음이 생기면은 일단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스폰서님들에 대한 믿음, 그 다음 파트너,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에 대한 믿음, 내가 이 몸담고 있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흔들리게 되는 게 특징이잖아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오락가락 하다 보면 거기서 시간이 지나게 되고, 또 이 사업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또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하지만 또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성공하신 분들의 강연도 들어보고 미팅도 가면서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기면은 이제 결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단을 하시면은 어떤 결단을 하느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걸 측정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한계, 시간의 제한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결단을 하게 되면은 나는 마음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행동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적합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준비할 일은 요약을 하면은 일단은 나에 대한 믿음을 일단 우선 가져야 되고, 사업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올바른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에 조인이 돼서 항상 배우고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시작하는 요령은 지금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는데, 일단 6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것만 보시고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유의할 점은 일단 우리는 현재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항상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제 항상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 또 괜히 물어보잖아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주식 물어보면 주식을 알 수 없는 거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운동을 이 운동 이렇게 하면 되느냐, 또 엉뚱한 방향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 운동 하면 몸에 안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물어봐서 이렇게 의견을 막 듣는 건 안 좋을 것 같고, 또 사업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안 하는 게 좋고, 또 SNS는 전화로나
하지 않는 거. 특히 또 동창회나 모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모임에 가서 물을 흐려놓는 경우는 이제 모임에서 퇴출당하거나 그 모임 자체를 또 존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주의해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쭉 읽어보시면 되고 뭐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간단하게 요약해놨는데 혹시 여기서 이제 감이 안 오시는 게 있다 뭐 질문 있어요? 내용을 봤을 때. 사실 이 내용은 비즈니스 핸드북에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핸드북은 하나씩 다 구매를 하셔가지고 전반적인 그 플로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유의사항에 보면 네. 6번에 후원보다 본인 미팅 참석이 우선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왜요? 이게 후원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뭐 미팅을 빠지고 후원을 가겠다. 이런 경우들이 특히 초보 사업, 처음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건데 일단 빨리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나도 뭐 같이 사업을 할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겠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성공하시는 분들의 강연도 들어보고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최소한 알려면 1년 내지 2년 사이클은 최소한 모든 미팅 다 참석해봐야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특정한 누구한테는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이런 거 감을 잡기 위해서 내가 확실히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나 스스로를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남들을 먼저 데려와서 아무것도 나도 모르는데 남을 막 하는 거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있나요? 없습니다. 없나요? 전체적인 플로우는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Y가 중요하고 나의 꿈이 가장 중요한 거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되게 추상적인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밑받침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면은 사실 그 어떤 순간에 내가 힘든 순간이라든가 뭐 아까 그 뭐 잘 모르는 순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전반적인 사업 요령 그렇고 다음으로는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어떤 것일까 최종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것도 정리하는 게 있어서